약 2년 만에 달라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 이 내용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를 거론하면서 전임 정권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런 원망도 분노도 씻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위치에 돌아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걸어가시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바라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요,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선의 하태경 의원을 TF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지난 금요일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죠. 원래 해경이 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거죠. 불리한 증거도 있고 유리한 증거도 있는데 월북 몰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증거들만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하태경 의원이 이 라디오에서 당시 수사 결과가 이미 월북으로 결론이 나 있었다라고 폭로를 한 셈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증거를 조작한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추가로 더 내놓고 있다고요? 네, 말 그대로 짜맞추기식 조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증거들은 감추고 월북이 맞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방수복 논란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바닷물이 굉장히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수복을 안 입고 바다에 뛰어들면 이제 금방 저체온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대준 씨의 방 안에 방수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방수복을 왜 안 입었을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던 겁니다. 네. 반대로 월북의 정황이라고 든 도박빚이 3억이 넘는다, 이런 식의 얘기들, 슬리퍼를 벗어놓고 갔다라는 얘기들이 잔뜩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빚도 거의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었고, 이분이 그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해서 빚을 탕감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것은 또 생략했단 말이에요.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슬리퍼 같은 경우도 이게 이분의 혼자 신는 슬리퍼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신는 공용 슬리퍼다, 여러 사람의 DNA가 나왔다, 이런 부분은 또 애써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와 관련해가지고 이분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멀쩡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은 다 묵살해버리고 그중에 하나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해서 이런 식의 짜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검찰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거를 조사할 만큼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네, 아마 들여다볼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죠.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최근에 낸 보도자료를 보면 청와대로부터의 지침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이란 게 사실상 월북과 관련해서 어떤 발표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닌지 등등과 관련해서 이 유가족들은 이거 직무유기다, 내지는 공무집행을
정당하게 하는 어떤 업무에 있어서 방해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번 주 한 수요일경 이 고소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나아가서 서훈 전 실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민정수석직에 있었던 여러 명에 대해서도 특정을 해서 이 문제를 삼고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뭐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뭐 9월까지는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속도를 내서 좀 들여다보고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고소 고발이 이 한 단계씩 진행되는 이유가 지금 정부의 해당 기관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네. 거부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그걸 공개할 방침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해당 기관에 공개된 정보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착착 이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당시의 정황을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로 공개를 했습니다. 월북 발표에 난색을 표하는 발표자를 교체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자진 월북 발표를 강행시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1차 수사 결과 발표자는 당시의 인천해양경찰서장이었습니다. 이 신동삼 서장은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닷새 후에 진행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요,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자가 교체가 된 건데요. 이걸 두고 일부 해경 관계자들은 당시에 서장이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듯한 발표에 부담을 느껴서 굉장히 이 마음적인 짐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당시 내부에서도, 해경 내부에서도 자진 월북 결론에 대한 이견 내지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목소리를 묵살하고 발표를 했다. 이거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로 자연히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아유, 당연하죠. 이게 지금 1차 발표랑 2차 발표 사이에 뭐 엄청난 시간적 격차가 있었던 게 아니고 5일 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게다가 관할 해경청인 인천 해경청에서 처음에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갑자기 중앙해경청 본부에서 그냥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도 이게 월북으로 판단한다, 단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사실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했다라고 낙인을 찍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천해경청 입장에서도 아니 이걸 월북으로 판단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이걸 우리한테 압력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나는 3달밖에 정년 안 남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난색을 표하니까 이걸 이제 그냥 중앙해경청에서 어찌 보면 외부의 압력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중앙해경청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해양경찰서장은 이거는 단언할 수는 없다. 월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결과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발표를 했다는 이 네. 정황. 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외부의 압력을 언급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외부의 압력. 글쎄요, 어딜까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입김을 넣은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청와대에서 지침을 내렸다라고 뭐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이렇게 북한과 관련해서 아주 예민한 민감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합참 등에서 또 보고서 그리고 이 정보보고 등등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해경 측을 취재했을 때 해경에서는 이걸 월북으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를 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월북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치고 이걸 하달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건너야 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단독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서 국방부가 청와대에 올린 1차 보고서에는 이게 총각을 다투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북으로 보여진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보고를 올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과정에 뭔가 의도와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아일보 내용 보도에 따르면요. 물론 결과적인 부분이지만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했던, 그러니까 새로 바뀌어서 발표했던 그 해당 당사자들은 승진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게 대가성 승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결과론입니다만 한 분만 승진하신 게 아니고 당시 월북 판단을 내리는데 관여했던 분들이 전부 다 승진을 하셨어요. 지금 윤석현 당시 이제 발표자 같은 경우에는 치안감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남해해경청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 밑에 있는 실무자 역할을 했던 분들도 다 하나같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건 아직까지 추측 단계입니다만은 굉장히 민감하고 당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을 당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월북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준 대가로 승진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이 모든 의혹들, 문제 제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군요.